네, 안녕하세요. 전국시대 김민주입니다. 휴일 잘 보내셨나요? 연휴 끝에 맞는 수요일이라 그런지 오늘 하루가 유독 더 바쁘게 느껴지신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국시대와 함께 하시면서 편안한 저녁 시간 이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전국시대 첫 번째 소식은요. 물고기를 소재로 한 유물들을 한 곳에 모아본 곳이 있다고 해서 다녀와 봤습니다. 강릉 중앙 성남시장에 문을 연 물고기 문화관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왁자지껄 사람들이 많고 관광객들도 잊지 않고 꼭 한번 들른다는 이곳은 강릉 중앙시장입니다. 저는 지금 강릉 중앙시장에 나와 있는데요. 와, 오랜만에 오니까 북적북적 너무 좋은데요. 장 보러 온 건 아니고요. 이곳 2층에 가면 제가 이곳을 찾아온 이유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궁금하시죠? 지금 빨리 따라오세요. 강릉의 오랜 전통 문화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곳으로 초대합니다. 중앙시장 고객 휴게실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물고기 문화관이 문을 열었는데요. 텅 비었던 이곳에 새로 이사를 놓은 주인공들은 바로 물고기. 물고기를 소재로 한 각종 유물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 귀한 것들이 그동안 대체 어디 있었나 싶었더니 강릉 출신의 수중 다큐멘터리 감독인 윤혁순 감독이 오랜 시간 하나하나 모은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물건들을 무려 30년 동안이나 모은 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해양 다큐멘터리 감독이신 윤혁순 감독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잠깐 둘러보니까 여기 있는 전시 유물들이 하나하나 다 너무 독특하고 신기한데요. 어떻게 이렇게 물고기들만 다 이렇게 모을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자라면서 이 강릉에는 그 인간의 끊어졌던 사랑을 물고기가 이어준 월화정이라는 정자도 있고, 그리고 그 사임당도 아주 멋진 그 궁궐 고로도를 하나 그려서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걸 알게 되면서 내가 태어난 이 고향 강릉에 아주 그 아름다운 물고기 이야기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한 점 한 점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역시 강릉이 바다와 접해 있어서 좀 물고기 문화와 좀 관련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느 정도로 좀 관련이 깊나요? 이 지구촌에 뭐 인간이 살던 곳에는 물고기가 신화나 뭐 물고기 문화가 등장하지 않는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강릉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것들이 생활 기물로, 우리가 늘 쓰던 생활용품이나 생활 기물로 새겨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40대, 제가 나이 40대 정도에 알면서 아주 뭐 본격적으로 컬렉션을 시작했죠. 정말 이 전시유물들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애틋하신 것 같은데, 물론 다 소중하겠지만 좀 더 특별히 눈길이 가거나 하는 작품들이 있나요? 그래서 그렇게 물으시면은 저는 다예요, 다. 네. 모든 게 소중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고요. 여기는 이제 강릉이라는 그 문화적 특징이 있잖아요. 그 우리가 그 선사시대에서부터 이 역사시대까지 단절이 안 된 문화가 강릉 문화의 특징이고, 그러면서도 이 수수함, 우리가 뭐 어떻게 멋스러움이라든가 수수함이라든가, 강릉 사람들은 고루와 두루가 어울리는 수수함. 그건 나만 어울리는 게 아니라 나와 남도 어울리고 다 어울릴 수 있는 아주 그런 고유한 수수함을 지닌 유물들이 물고기에 새겨져 있죠. 이런 작품들을 다 30년간 모으다 보면 굉장히 과정에서 에피소드도 많았을 것 같은데, 혹시 좀 재밌는 거 있으면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이게 그 일제강점기와 6.25 근대화 과정에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른 용도로 막 사용하죠. 예를 들면 어떤? 특히 물고기 고비 같은 것을 수저통으로 쓰거나. 수저통으로요? 이게 뭔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뭐 이쁘고 도자기로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도 쓰고, 특히 저 뭐 풀맷돌 같은 것을 뭐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다가 뭐 이제 옥수수나 갈아먹고 메밀이나 갈아먹고 의미가 전혀 다른 쪽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것들 재미있죠. 이제 그런 거 이제 바로 잡아주시고 알려주시고 이런 역할을 또 하시는 거네요. 뭐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이 그런 일들이겠죠. 이 유물의 그 고유한 그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잘 알려줘야죠.
드넓은 동해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적인 특색 덕분에 강릉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물고기 문화가 아주 활발히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아쉽게도 요즘 사람들은 강릉의 이런 독특한 문화를 잘 알지 못합니다. 푸른 바다 속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여전히 물고기는 펄떡이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중에 유독 눈에 띄는 항아리도 아주 재밌습니다. 항아리 모양만큼이나 물고기도 제각각이죠. 굉장히 여기는 물고기가 그려진 단지들이 있는데 이거는 보니까 여기 안쪽에 물고기가 그려져 있고 요거는 또 바깥쪽에 이렇게 그려져 있고 되게 다르네요. 그렇죠. 모양도 다르지만 이 물고기가 마리수도 다 달라요. 네. 얘는 안쪽에 그려졌잖아요. 두 마리가. 그죠? 이거는 그 장류 단지, 뭐 된장이든 간장이든 고추장이든 아주 그 적극적으로 물고기를 더 활용한 거죠. 그죠? 그려놨어요. 네, 크게도 그렸지만 이 안에 있는 장류를 잘 지켜주고 이 두 마리가. 그런데 장하고 물고기가 다 있잖아요, 사실은. 네. 다른 데는 바깥에서 그냥 의미로 상징적으로 그려졌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고 특히 바깥쪽에 보면은 이 나비 세 마리가 그려져 있어요. 네. 이 안에 있는 간장이나 장류를 이 물고기가 잘 지키고 이것을 먹고 80까지 잘 살아달라는 기본이 난 게. 네, 그런데 여기는 또 이제 물고기가 4마리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네. 4마리가 그려진 것들은 이제 신에게 바치는 물건들. 뭐 막걸리를 담고서 신에게 바친다든가 조상신이든지 강릉도 단오 때가 되면 이제 신주를 빚잖아요. 그 신주 빚을 때는 이렇게 물고기 4마리가 새겨진 데 담그는 게 제일 좋죠. 우리의 그 어떤 전통도 있고 의미도 있고. 이 단지 같은 경우는 물고기 3마리가 그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네. 바깥쪽에 3마리가 있네요. 네, 이거는 유일하게 강릉에만 있는 강릉 5단지예요. 이런 의미가 있고. 여기는 눈이 하나인데 몸은 3개잖아요. 그러네요. 그 일목삼신어라 그러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이제 뭐 물을 많이 담궜던 단지예요. 무요? 물이요? 옛날에는 수도가 없으니까 그 집집마다 물을 항상 길어왔잖아요. 그래서 눈을 잘 지켜달라는 의미로 이런 단지를 썼죠. 그렇게 이게 모양도 다르지만 의미도 다 다른 단지고. 그러게요. 그 단지는 보통 수명을 우리가 한 50년 정도로 봐요. 반드시 깨집니다. 50년 안에. 관장님에게 전해 듣는 강릉의 물고기 문화는 재미있고 놀라운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시대는 물론이고 물건들의 용도도 다르고 모양도 크기도 전부 다 다르지만 그곳에 물고기를 새겨 넣은 이유는 어쩌면 똑같을 겁니다. 축원과 바람의 의미. 늘 사용하던 살림살이 속에 물고기 한 마리 혹은 여러 마리를 남겨 항상 곁에 두었던 강릉 사람들. 물고기 문화를 통해 그들의 삶의 자세를 엿볼 수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회장님께서 전시 유물들을 딱 유심히 보시던데 이 유물들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 유물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가치를 얘기할 때 뭐 이렇게 단계가 있는 건 아니고 강릉이라고 하는 지역사회와 이 물고기 이 문양이 들어간 디자인이 들어간 이런 각종 생활 용기 속에 물고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한 군데 이렇게 모아서 더욱이 또 강릉 이 중앙시장에다가 열어놨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잘 조화를 이뤄서 대단히 아주 바람직한 그런 그 문화 공간이 탄생한 것에 대해서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40여 년) 바닷속에서 생활했던 주인공이었기에 이런 소중한 강릉의 문화가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중앙시장에 왔다가 먹거리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볼거리까지 생겨났으니 앞으로 관광객들에게 즐거운 놀이터가 될 것 같네요. 바다의 도시 강릉의 가치 있는 문화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길 바랍니다. 네. 항아리의 용도에 따라 물고기의 모양과 마리수가 다르게 새겨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저는 오늘 처음 알게 됐는데요. 앞으로 물고기가 그려진 항아리를 본다면 조금 더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강릉 물고기 문화관은 전통시장의 쉼터 자리에 문을 열었는데요. 덕분에 앞으로 시장을 찾는 여행객들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자, 전국시대의 다음 소식은요. 잊혀져가는 지역의 골목길 탐방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그레라는 말 알고 계신가요? 살그머니라는 뜻의 순 우리말인데요. 오늘은 박경리 작가의 글들을 만나볼 수 있는 통영 서피랑 골목길로 살그머니 떠나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살며시 골목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다. 골목숨 살리기 프로젝트 살그레 골목길. 한려수도 300리 물길의 길목이자 150여 개의 섬을 품은 통영. 거칠지만 살아있는 바다의 이야기와 밝은 듯 걷지만 아픔이 있는 육지의 이야기가 얽히듯 골목길 사이로 숨쉬는 곳. 옛 지명 충무의 정신을 고스란히 이어가는 한려수도의 동쪽문 통영. 충무공 이순신의 기백이 서린 충렬사는 선조의 왕명에 따라 이순신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충렬사는 본전과 외산문, 숭무당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경내를 둘러보면 여러 개의 비석과 건물로 그 의미를 지키고 있다. 그냥 지나치면 지루했던 건물들이 역사의 숨결로 다가오는 곳이다. 한 걸음 다가가 보면 골목길의 숨처럼 쉽게 지나치긴 아까운 재미난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다. 어릴 적에는 소풍으로, 성인이 되어선 여행지에서 쉽게 지나가는 산책길로, 그냥 둘러보기에 급급했던 유적지의 풍경들이 이렇게 한 걸음 다가서니 호기심 가득 궁금한 것들이 많아집니다. 쉽게 지나치기 쉬운 내산문의 신방소 곁에는 충렬사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숨은 의미가 되었네요. 수많은 예술가들의 영감지가 되어온 통영이 예술가의 도시임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심 속 시비는 아직도 그때의 감정이 묻어난다. 넷장수 모신 낡은 사당의 도층계에 주저앉아서 나는 이 저녁 울듯 한산도 바다의 뱃사공이 되어가며 영 낮은 집, 담 낮은 집, 마당만 높은 집에서 19달을 업고 손방아만 찢는 내 사람을 생각한다. 통영의 옛 모습을 볼 수 있는 명정동의 골목길은 1945년 해방 이후 가정집 형태의 율락가가 형성돼 한때 호황을 누렸지만 현대에 와서 낙후 지역으로 손꼽혔다. 명정동의 희로애락은 시간과 만나 예술의 영감으로 길이 되었다. 통영의 대표적인 예술가 박경리와 윤희상의 일상의 길을 테마로 다시 옷을 입은 골목길은 문학의 품으로 재탄생해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했다. 충렬사에서 빠져나와 시비를 이길 때만 해도 통영의 관광 풍경이었다면 길을 건너와 골목길 초입에만 섰을 뿐인데 책 속 한가운데 들어온 듯 고요해집니다. 평범해 보이는 옛 골목길 속 예술가의 걸음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피랑이 시작되는 길목에서 제가 살그레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혼자 보는 것보다 알고 보면은 훨씬 더 깊어지는 서피랑이랍니다. 네, 책에 붙어있는 역자의 설집처럼 골목길의 이야기를 풀어주신다니 기대가 됩니다. 서피랑 골목길에서 어떤 예술가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박경리 선생님, 유치환 선생님, 김준서 선생님, 윤희상 선생님의 흔적을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서피랑은 박경리 선생님의 작품을 모티브로 해서 꾸며본 골목길이라서 더 아름답습니다. 아, 네. 꼼꼼히 살펴보실수록 골목이 보여주는 이야기의 시간관을 좀 모르실 겁니다. 제 비밀 노트를 빌려드릴 테니 서피랑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모두 듣고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내 삶이 평탄했다면 글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삶이 문학보다 먼저다 라고 한 박경리 작가. 박경리 선생의 작품과 어록을 풀어놓은 서피랑 골목길. 작품의 한 부분은 물론 그녀가 남긴 여러 삶의 언행이 그 속에 있다.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더욱 뜻깊은 서피랑 골목길은 생전 생명 존중 사상을 중시해 수십 마리의 유기묘, 유기견을 키웠던 박경리 선생의 상징인 나비와 고양이의 조형물이 곳곳에 안내자로 존재한다. 작품 속을 걷다 박경리 선생의 생각의 숲을 걷는 듯 상징물을 찾는 묘미로 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작가의 발걸음을 떼고 있다. 서피랑에 새겨진 박경리 선생의 작품은 작은 이정표 안에서도 확인된다.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제작되어 어렵게 느껴지는 문학의 길도 골목의 좁은 도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서피랑 문학의 숨은 그렇게 발걸음 뒤를 따라오고 있다. 사람이 춤추는 것이 아닌 것을 춤추는 것처럼 인생을 보려는 노력을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박경리 선생님 작품의 구절이 감각적으로 새겨진 벽들이 자꾸만 걸음을 멈추게 하는데요. 카메라 셔터가 한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옛 통영성의 4대문 가운데 하나인 서문. 서문으로 오르는 가파른 고갯길이라는 뜻의 서문 깎구막에는 통영 사람들만의 특별한 풍경이 있다. 지금은 서피랑에 산복도로가 연결되면서 성문터 밖으로 길이 지나 옛길은 끊어졌다. 자신만의 풍광을 가진 서문곡에서 내려다 보이는 여황산 기슭의 교회는 일제강점기 호주 선교사가 세운 학교 진명학원이 있던 자리로 수많은 예술인이 배출됐다. 생각 없이 골목길을 지나다가도 바다 같은 육지의 길을 만나고 그 길을 빠져나가면 육지 같은 바다의 골목길을 그릴 수 있으니 예술의 싹들은 모두 통영에 흩뿌려져 있는지도 모른다. 감수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듯 육필홍고를 마주치니 김약국의 딸들 속으로 들어가는 신비의 골목길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소설 김약국의 딸들에서 한실댁이 시집에서 도망온 셋째 딸 용란이의 손을 잡고 시집으로 돌려보내려 함께 넘던 대목에 자필 원고본이 박경리 선생의 골목길 초입을 가리키고 있다. 산 너머 동백나무 푸르른 감로 같은 물이 솟는 명정샘이 있는 마을 명정골은 그녀가 유년 시절을 보낸 곳이자 실제 소설 김약국의 딸들의 배경으로 좁은 길과 옛 가옥들은 현재도 그 느낌을 충분히 전한다. 숨바꼭질하듯 글을 찾아내고 상상하며 골목길을 유랑하는 것이 서피랑만이 가진 문학길의 매력이다. 서로의 사연으로 보듬어주며 살아온 곳이기에 서피랑 골목길 사이는 어느 곳보다 촘촘하고 서로를 끌어안은 듯 좁은 것이 특징이다. 근대와 현대 가옥의 형태로 이뤄진 골목길을 거닐다 보면 순간 지나치기 쉬운 골목길 사이로 사진처럼 한쪽에 고이 박힌 한옥집이 있다. 소설 속으로 빠져드는 기분. 문학 골목길에서 가장 어울리는 장소이면서도 생소한 곳이 되어 시선을 빼앗는다.
평소 같으면 멋진 한옥이다 하며 그냥 지나쳤을지 모를 곳이 서피랑의 숨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따라 걷다 보니 구석구석 들러보고 싶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살그레 골목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피랑 골목길에서 이 만난 한옥집이 굉장히 특별해요. 네. 이 공간은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기는 이제 박경리 선생님이 살았던 동네이기도 하고 네. 이제 김약국의 딸들의 실제 배경지인 하동댁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제 한옥 스테이 그리고 책방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저 태어나면서부터 쭉 이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삼총사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숨바꼭질도 하고 말뚝박기도 했던 그런 동네죠. 손님이 이제 골목에서 이렇게 쭉 들어오다가 어떻게 오셨냐 하니까 30년 만에 여기 동네를 다시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골목이 30년 전 그대로라고 되게 추억이 깊다고 하시더라고요. 통영의 다른 골목보다도 제가 태어날 때부터 봤던 할머니 그대로 살고 계시거든요. 서울이나 좀 위로 떠나볼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가봤더니 되게 갑갑하더라고요. 네. 이게 뭐예요? 이거는 이제 나전장 안에 문갑이거든요. 지금은 여기 테이블 위에 인테리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통영하면 이제 나전칠기도 유명하고 집 맞은편에 두석장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재활용해서 쓰기도 하고 인테리어로 다시 사용하기도 해요.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해 오셨는데 지금은 이제 그만두셨지만 이제 이런 걸 하나하나 모으다 보니까 뭔가 통영하면 저는 나전이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옥집 사이에 피어나는 문학의 숨. 작년 12월부터는 한쪽 편에 소소한 동네 책방도 문을 열었다. 이 한옥에 책방을 여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는 원래 통영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펜션 관리하는 친구가 여기에서 책방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줘서 저희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책 읽어주는 선생님을 했었어요. 그래서 동화책을 여기에서도 읽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골목 안에 너무 숨겨져 있는 곳이라서 잘 찾아오지는 못하세요. 그래서 진짜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러서 오시는 분들 혹은 SNS 이런 데서 찾아보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낮 시간에 이제 원래는 펜션이라 손님이 많이 못 들어오셨는데 이제 손님들도 들어오시게 되고 이 공간을 더 알릴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골목길에서 만나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를 하고 또 이야기할 때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들은 서피랑에 정착해 소박하지만 문학이 있는 삶, 사람과 사람이 있는 골목길을 함께 꿈꾸고 있다. 누군가가 읽어주는 책이 자장가처럼 편하게 들려오는 서피랑 골목길. 과거의 작품과 현재의 작품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 문학의 길이란 것이 더욱 확실히 느껴집니다. 젊음은 내가 살아온 골목길을 만나 더욱 확실해졌다. 어떤 이들은 희망이 사라졌다 포기했던 골목길에서 문학의 색을 입혀 숨을 틔웠듯 평범한 한옥은 골목길 사이에 사람을 품어 영롱한 빛을 뿜어내고 있다. 살아가는 이야기가 문학이 되는 서피랑의 걸음이 신비롭다. 살며시 골목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다. 골목숨 살리기 프로젝트 살그레 골목길. 네, 전국시대 이번에는요, 대박 맛집의 비결을 알아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맛집은 이색 짬뽕으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특이한 짬뽕은 이미 전국시대에서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더 새로운 짬뽕이 있을까 싶긴 합니다만 이곳은 뭔가 색다른 짬뽕이 있다고 합니다. 광주로 가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짬뽕 좋아해? 그렇담 어서 오라 해. 최고의 맛 고집하는 광주 용봉동 중화반점 짬뽕을 참 잘한다 해.
아니 그런데 제가 찾아온 건 짬뽕인데 왠지 파스타를 먹어야 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사진 찍기도 좋은 것 같고 특이한 게 있다고 해서 왔어요. 주문하신 음식 나왔습니다. 이건 그냥 평범한 짬뽕? 다른 데서 이런 거 본 적이 없는데 특이하고 맛있어요. 광주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다는 새카마타. 이거 정체가 뭐예요? 요거요? 먹물짬뽕이에요. 그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었던 까만 비주얼, 매콤한 국물과 다양한 해산물, 그야말로 색다른 면이 어우러진 이게 바로 오징어 먹물 짬뽕? 쫄깃하고 고소한 것이 사나이 가슴을 울린다. 계절 불문 인기 메뉴. 일반 집은 하얗잖아요. 근데 이거는 오징어 먹물로 해서 더 까맣고 더 맛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좀 탄력 있는 것 같고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거. 잘 불지도 않고 너무 맛있어요. 그렇다면 먹물 짬뽕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걸까요? 고객들한테 좀 더 건강한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 고민한 끝에 개발하게 됐거든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겠죠. 수십 번의 도전 끝에 먹물 짬뽕 개발에 성공했다고 이걸 하는데요. 하게 된 큰 이유는 다이어트 효과에 있고요. 일단 또 두 번째는 항암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 오징어 먹물을 고르게 됐거든요. 면이 일단 윤기가 흐르고 탱탱해지고 쫄깃한 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넣음으로써 이 짬뽕에 어울린다고 해야 하나? 고소함 자랑하는 먹물은 물에 탄 뒤에 밀가루에 넣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처음에 부으면 이게 질면 안 되거든요, 면이. 그래서 천천히 물을 조금씩 부으면서 이 물 농도를 맞춰야 되거든요. 오징어 먹물과 밀가루가 하나가 되도록 잘 섞는데 사장님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네, 이게 엄청 힘들어요. 꽉꽉 눌러줘야 되니까. 요령 있으신가요? 요령은 없고 그냥 꾹꾹 눌러주면 돼요. 지금 이 상태로 밀면은 면이 금방 끊어지고 그러거든요. 공기에 담아서 숙성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 공기가 안 통해야 돼요. 이 공기가 통하면 면이 말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냉장고에 한 6시간 정도 숙성하면 면이 검게 나와요. 아하, 비교가 딱 되네요. 6시간 동안 숙성시킨 반죽은 기계에 넣고 쭉쭉 뽑아주는데요. 오늘은 그야말로 면발 좋은 날입니다. 면이 완성되면 짬뽕재료 넣고 맛있게 달달달달달 볶아주는데요. 우리의 맛집은 짬뽕 육수도 남다릅니다. 바로 가교로 우린다는 거. 이야, 어찌 이 맛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재료를 만들고 온 우리의 사장님, 뭔가를 비밀스럽게 담습니다. 시내가에서 어렸을 때 잡으러 다녔던 거요? 섬진강. 섬진강이라 하면 그렇죠, 바로 이 다슬기죠? 처음에는 고동으로도 해보고 고동으로 하다가 고동은 너무 이 고동으로 짬뽕을 하니까 너무 고동 냄새가 많이 나고 그 짬뽕 맛을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다슬기거든요. 이것도 냄새가 조금 나긴 나요. 그런데 이 냄새만 잡으면 짬뽕하고 참 잘 어울리겠구나 생각해서 이 냄새를 잡고 짬뽕에 넣게 됐어요. 이 짬뽕은 당신의 위와 늘 함께 할 거예요. 네, 어제 먹은 술이 다 풀리는 느낌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이거 진짜 다슬기가 신의 한 수 같아요. 숟가락질을 계속 부르는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배가 부른데 다슬기를 계속 찾는 그 재미가 있네요. 또 너무 맛있다. 다른 집보다는 우선 국물도 깔끔하고요. 그다음에 다슬기가 들어가져 있어서 다슬기에 대한 그 비린내나 그런 잡내가 없이 아주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것 덕분입니다. 궁금해. 과연 뭘까요? 고춧가루. 마늘?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 다슬기가 민물이라 이게 냄새가 좀 심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삶아서 했을 때는. 그런데 이게 이제 저도 이것저것 다 해보고 해봤는데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집만의 비법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건 바로 된장 되겠습니다. 된장과 다슬기를 잘 섞어서 하루 정도 숙성을 시킨 다음 이 숙성된 다슬기를 갖은 채소 넣고 3시간 정도 끓이면 잡냄새 걱정은 끝! 우리 짬뽕 하나도 고급지게 먹자고요. 여기에 우아한 맛을 더하는 게 있으니 바로 그릇? 이것은 황토 게르만으로 만든 그릇이거든요. 음식을 몸에 좋은 그릇에 담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걸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짬뽕 그릇 자체가 고급스러워가지고 제가 대접받는 느낌? 이런 느낌이 나고 국물 맛도 요 그릇 때문에 좀 더 맛있는 것 같고 건강해지는 느낌? 이런 느낌이 납니다. 다른 데는 일반 스탱이나 플라스틱이라서 그냥 그랬는데 여기 황토 게르마늄 그릇이라고 하니까 더 맛있게 느껴지네요. 짬뽕의 짝꿍은 뭐다? 바로 짜장면. 내 비록 춘장에 섞이지만 나도 먹물면이라는 거 잊지 말아달라고. 후루루 짭짭 후루루 짭짭. 굉장히 쫄깃하고 보통 밀가루 같은 경우는 밀가루 맛이 좀 나서 하기도 한데 얘는 너무 깔끔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부드러워요. 우리 애하고 와서 먹고 싶어요. 당신의 미각을 사로잡을 이색 메뉴가 떴다. 맛은 물론 건강도 듬뿍 살렸는데요. 색다른 별미를 즐기고 싶다면 어서 빨리 들어와. 네, 정말 색다른 짬뽕, 오징어 먹물이 들어간 검은색 면으로 만든 짬뽕이었습니다. 면 자체도 굉장히 특이했지만요. 잡내를 잡은 다슬기도 듬뿍 들어가 있고요. 또 황토 게르마늄 그릇까지 정말 세세하게 신경 쓴 흔적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전국시대 다음은요. 경북 봉화에서 열렸던 한국 과자 축제 소식입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최고의 축제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올해는 특별히 애완동물을 위한 펫 페스티벌도 열렸다고 합니다. 국내외 다양한 과자들을 만나고 또 신나는 체험과 놀거리가 가득했던 그 축제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우선 먹고 즐기는 즐거움이 필요하다면 한국 과자 축제부터 만나봐야겠죠. 강원도 태백에 삽니다. 저희 안동이요. 구미에서 왔습니다. 경기도에서 왔어요. 봉화 내성천 일대에 줄줄이 늘어선 부스마다 각종 체험들이 가득가득. 우연히 그 청양산 휴양 왔다가 과자 축제 도로에서 홍보하는 걸 보고 왔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하다가 보니까 인터넷에 뭐 후토수 농산이라고 해서 뭐 과자 마을 축제를 한다고 해서 왔거든요. 근데 오다가 다른 길로 빠져서 길을 좀 헤매긴 했는데 와보니까 너무 좋네요. 벌써 8번째 열리는 축제다 보니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입소문을 듣고 경북 봉화를 찾아왔는데요. 닭실마을 전통 한과가 워낙에 유명세를 달리고 있다 보니 전통 과자도 맛보고 과자를 이용한 놀이거리도 야무지게 즐기겠다는 각오가 대단합니다. 특히 낚시 과자와 같은 이색적인 체험 앞에선 손맛 보는 재미가 아주 그냥 쏠쏠하죠. 좋아요. 어째 아이들보다 부모님이 더 신났네요. 맨날 어린이집 가고 집에만 있었는데 모처럼 이렇게 간만에 나오니까 좀 좋기도 하고 멀리에서 온 만큼 보람도 느끼고요. 날씨도 좋고. 자, 여기 예지양 잡아낼 소랑. 뜯어봐.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평소에 낚시 좋아해갖고 이렇게 과자에다 낚시하는 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저희 즐겁게 잘 체험했어요. 한편 추억 돋는 체험거리들도 빠지지 않습니다. 옛날 생각나고 아주 재밌습니다. 옛날 실력이 아직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달고나 하나에 웃고 울기 일수. 가정의 달이고 해서요. 시댁에 왔다가 애들이랑 추억도 만들고 지금 같이 한번 해보고 있어요. 볼거리, 먹을거리, 체험거리까지 축제 3박자를 골고루 즐길 수 있는 과자 축제.
부모님의 잔소리는 고이 접어들 수 있어 좋고 아이들은 마음껏 즐길 수 있어 좋고 이런 게 주말 축제 묘미라면 묘미겠죠. 깨알 웃음으로 가득해지는 5월 가정의 달은 아이들의 호기심 천국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 성에 찰 리가 없는 아이들, 과자 축제 정도는 맛보기에 불과했으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펫 페스티벌에서 본격적으로 즐겨야죠. 그렇습니다. 한국 과자 축제와 동시에 펫 페스티벌도 놓칠 수 없겠죠. 상담 받아보세요. 네일 아트 헤어숍도 있어요. 펫 웨딩 촬영 중입니다. 속된 말로 이런 걸 두고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하는 거겠죠. 반려견 천만시대답게 이제는 감성 펫 분야가 뜨고 있는데요. 애견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늘고 있는 만큼 아이들뿐만 아니라 애견인들에게 특히 인기가 좋은 펫 페스티벌입니다. 매년 봉화군에서 과자축제가 열리는데 펫 산업이 요즘 발달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도 이제 같이 참여해서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펫 축제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펫 상담실부터 헤어실, 네일아트, 펫 유치원까지 관련 분야가 이렇게도 많았나 싶을 정도인데요. 펫 관련 고등학교에서 세심한 부분까지 일일이 챙기다 보니까 체험객들은 대만족입니다. 저희 작년에도 와가지고 이번에 다시 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펫 이거 운동회는 처음 봤는데 애들이 이제 집에 강아지를 안 키우다 보니까 밖에서 이렇게 다양한 강아지들이랑 체험할 게 많아가지고 저희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안전하게 또 해주셔가지고 마음 놓고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 축제는 참여하는 재미죠. 첫 번째는 이제 반려견으로 삼행시를 지어서 반려견은 여자 남자 상관없이 견주가 될 수 있다. 와. 반딧불처럼 반짝반짝 알사탕 눈을 가진 눈동자를 빛내는 빠삐. 여울에 지는 색, 띠는 색의 붓으로 색깔을 채우듯 꼬리를 흔들며 나비처럼 팔랑팔랑 살랑살랑. 견과류 영양처럼 사랑에 힘을 주는 사랑스러운 빠삐. 가족 모두와 행복하게 오래 살자. 반들반들 꼬불꼬불 털을 가진 우리 가 여당 여우의 사랑스러운 부모 견주 여당 여우가 함께 오래오래 같이 살고 싶어요. 오, 좋아. 시사위원분들께서 순위를 정하셔서 총 4분을 뽑으실 건데요. 10만 원 상품권 하고 요거 주시고 요거는 기념품. 대본 봉투예요. 네, 축하드려요. 예. 우유 잘 키워. 예. 저 별로 기대는 안 했는데 이제 뭐 엄마 아빠도 뭐 도와주시고 잘해보라면서 저희 가족들이 많이 응원 많이 해주셨어요. 저 그래서 1등 타서 되게 기쁩니다. 두 번째 경기는 이제 펫 가족 25m 장애물 달리기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펫 페스티벌의 백미는 장애물 경기. 펫과 견주가 얼마나 훈련을 잘했는지 또 얼마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는지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데요. 우후죽순 탈락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눈에 띄는 선두주자들. 과연 승리의 여신은 누구의 편이 될까요? 자, 수고했어요. 2등은 2개입니다. 자, 2등. 자, 우리 빠삐 형 친구. 처음 참가해봤는데 어린이날에 유익한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와 함께 재밌는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자연과 펫 그리고 사람이 한데 어울리는 펫 페스티벌. 장애물 경기에 이어 원반 던지기가 한창인데요. 어떻게 던져도 척척 받아내는 베테랑 애견 덕분에 축제는 흥을 더해갑니다. 이번 펫 페스티벌의 발판으로 내년이면 봉화의 펫 고등학교도 문을 연다고 하니 감성 펫 시대를 열어갈 경북 봉화의 모습도 기대해주세요. 저희 학교가 2019학년도부터 한국 펫 고등학교로 다시 태어납니다. 펫 유치원, 펫 호텔, 펫 장의사, 펫에 관련되는 모든 전반적인 부분을 교육하게 됩니다. 과자도 먹고 애견과 교감도 하고
봉화의 주말은 매년 풍성하게 채워질 겁니다. 아이들이 중국, 중을 나들이 가! 네,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요. 저녁 식사 후에 밤 산책을 나가는 즐거움이 있죠. 가까운 공원으로 동네 한 바퀴도 좋지만요. 시간이 허락한다면 밤바다로 여행을 떠나보고 싶은 계절입니다. 목포에는요, 벌써부터 밤바다에 즐길 거리가 아주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지금 당장 떠날 수는 없지만 화면으로나마 목포의 밤바다를 감상해 보시죠. 도시 밤은 아름답다. 특히 조명이 있는 밤바다의 모습은 더더욱 운치가 있다. 도시의 밤, 잠 못 드는 분은 주목하시라. 화려한 불빛과 잔잔한 바다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목포 밤바다로 지금 출발합니다. 야, 드디어 목포 야경 투어를 하러 나왔다. 미모의 여성과 함께하는 야경 투어 너무 기대가 되는데 우리 작가가 진짜 섭외를 너무 잘한 것 같아. 야, 너 뭐야? 김선인 여기 왜 왔어? 제가 오늘 형과 함께 목포 야경 투어를 할 미모의 남성. 미모의 여성? 남성? 나 잘못 들은 것 같은데요? 안녕. 어디 가요? 어디가? 야. 아니야. 오늘 나 목포 야경을 딱 보고 나 전화 좀 가는 거야. 전화 좀. 전화해도 잘못 들은 거예요. 우리 작가가 미모의 여성이라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야. 잘못 들었어요. 미모의 남성. 저랑 같이 가는 겁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요. 오늘 그래도 목포 야경이 있으니까 우리 야경 보고 한번 힐링 한번 해봐요. 그래, 너라도 가자. 목포 야경 가자. 넓게 트인 목포 바다를 한눈에 담으려면 영산강 하구원에서부터 출발. 어두워진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 도심의 불빛과 함께 목포 밤바다의 장관이 펼쳐집니다. 바닷가에 자리 잡은 목포 평화광장에서는 밤을 즐기기 위해 나온 사람들로 가득한데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이곳에 모여 밤바다의 시원함도 즐기고 운동을 통해 건강을 지키기엔 이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어린아이 손잡고 운동에 푹 빠진 가족도 보이고요. 와,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부러워서 왔어요. 저희 경기도 부천에서 관광 오신 거예요, 목포로? 네. 목포의 밤바다 어떠세요? 그냥 예상보다 많이 잔잔하고 예쁘고. 네, 좋은 것 같아요. 음악 분수도 보셨어요? 바다 분수? 네. 어떠셨어요? 너무 예쁘고 생각보다 웅장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셨구나. 네. 애들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네, 너무 부러워가지고 저희가 왔어요. 네. 저희 브로맨스. 그렇죠, 브로맨스. 저희도 잘 어울려요. 네. 잘 어울리나요, 지금? 네, 너무. 평화광장의 또 다른 명소 러브게이트. 남녀가 손을 꼭 잡고 목포 바다를 향해 열린 하트 모양의 문을 통과하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네요. 목포 밤바다의 선물! 물과 빛, 음악의 환상적인 조화로 멋진 장관을 연출해내는 춤추는 바다 분수. 최대 분사 높이 70m로 뿜어내는 물줄기와 함께 신나는 음악과 레이저빛의 향연으로 목포 야경 투어의 또 다른 낭만을 선사합니다. 지금 춤추는 바다 분수 보러 오신 거예요? 예. 두 분 너무 아름다워 보이셔가지고 저희 부러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왔어요. 저희는 지금 짝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다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좀 잘 어울리나요? 네, 잘 어울리시네요. 말을 잊지 못하세요. 어떠세요? 오늘 춤추는 바다 분수 보시니까. 너무 좋아. 맨날 보러 오는데도 이렇게 질리지도 않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아요. 얼마나 자주 오시는데요? 이제 집이 근처라 맨날 자주 오거든요. 자주 산책 삼아서? 두 분 그러면 지금 결혼하신 지 얼마나? 지금 3년 정도 됐습니다. 너무 부러울 때다. 지금 두 분이 아닌 것 같아요. 한 분 더 계십니다. 지금 임신 중이다. 네. 뱃속에 지금 몇 개월? 지금 7개월. 8개월이요. 네. 좀 두 분이 다르신데. 남편분. 8개월이요. 네. 그러면 우리 뱃속의 아기한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엄마가. 맑음아, 이쁘고 건강한 얼굴로 보자. 네, 저희도 맑음이가 건강하게 순산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맑음아, 나중에 만나. 안녕.
밤을 즐길 수 있는 이곳은 매일 많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뭐가 또 있어요? 이만큼 있으면 나 만족한데. 쭉 가면 더 멋진 야경을 감상할 수 있지. 어떤 게 있는데요? 이름하여 목포 갓바위라고. 갓바위? 들어는 봤니? 갓바위. 이 바위? 그렇지. 진짜요? 바위가 간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거기 갓바위. 빛이 예뻐요? 예뻐. 너무 예뻐. 그럼 빨리 가자. 갑시다. 평화광장에서 옆으로 살짝만 눈을 돌리며 볼 수 있는 갓바위. 선선한 밤 공기 마시며 산책도 하고 추억도 남기면서 밤바다가 주는 잔잔한 낭만을 즐기기엔 딱입니다. 바다를 가로지르며 걷는 해상 보행교는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됐고요. 오랜 세월 동안 침식 작용으로 인해 지금의 모양을 갖추게 된 갓바위는 목포 바다가 주는 또 하나의 선물. 자, 이 천연기념물 500호. 천연기념물이요? 갓바위 500호. 이게 천연기념물이에요? 그렇지. 풍화와 해식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갓을 쓴 듯한 그 형상을 나타내는 이 갓바위. 좀 뭐라고요? 풍화와 해식 작용? 해식 작용. 젊은 부부도 보이는데요. 바람도 쐬고 낭만도 즐기고 아름다운 조명과 함께 기분 전환하기엔 이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아이랑 산책 나오셨나 봐요. 네. 여기 갓바위 해상 보행교 걸어보니까 어떠신가요? 요즘에 미세먼지도 좀 적어가지고 네. 이제 애기 이제 외출도 같이 할 겸 해가지고 나왔는데 날씨도 선선하고 이제 여기 야경도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같이 나왔어요. 목포 밤바다를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명소. 서산동의 작은 언덕 보리마당. 태준아, 여기가 정말 명소 중에 명소야. 보리마당이라고 하는데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또 모르는 거지. 왜 이렇게 야경도 예쁘고 또 바다도 앞에 있어가지고 공기가 맑아요. 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데 이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 답답했던 마음이 탁 트이지. 여기 있으니까 노래가 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노래 한번 불러볼까? 목포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보리마당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늦은 시간까지 밤을 밝히는 불빛들로 반짝입니다. 바다를 따라 펼쳐진 도로를 조금 달리다 보면 목포 밤바다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목포대교. 화려한 빛을 뽐내는 해안선과 함께 바다 위를 수놓고 있는 이곳은 목포를 찾는 사람들의 필수 코스로 자리 잡은 지 오래. 처음 와봤는데요.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하네요. 그다음에 바다도 아주 좋고요. 아주 좋습니다. 엄청 좋아요. 처음 왔는데 많이 좋네요. 이곳에서 불을 켜고 항해하는 작은 어선을 만나는 것도 행운입니다. 다리와 어선의 빛의 조화, 정말 낭만적이지 않나요? 목포대교가 훤히 보이는 곳에 자리 잡고 싱싱한 해산물과 함께 즐겨본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물 위에 비친 은은한 불빛과 함께 목포 밤바다의 낭만은 더욱 깊어져 갑니다. 목포 밤바다가 선물해주는 낭만 여행. 지친 일상을 잠시 뒤로 하고 훌쩍 떠나고 싶으시다고요? 바라만 봐도 가슴 뻥 뚫리는 목포 밤바다를 생각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정말 멋집니다. 여수 밤바다 못지않게 많은 여행객들의 사랑을 받을 것 같은데요. 바다 분수와 해상 보행교 그리고 목포대교의 야경까지 멋진 목포 밤바다 감상 잘했습니다. 자, 전국시대 이번에는요. 평창군 박림초등학교의 특별한 운동회 날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생애 첫 운동회를 하게 된 1학년 할머니들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손자, 손녀와 같은 체육복을 입고 함께 운동장을 누빈 멋진 추억의 순간들 함께 만나보시죠. 시간을 거슬러 올 3월로 갑니다. 박림초등학교엔 아주 특별한 새내기들이 입학을 했는데요. 전희록, 박고희, 박경순 할머니이십니다. 어린 시절 먹고 살기 힘들어 학교에 다니지 못했던 것이 한이 맺혀 입학을 결심하게 됐다는데요. 학교 댕기고 싶었다는 게 더. 학교 안 댕길 때는 내가 반낮 꿈속에서 도시락 싸가지고 학교 가는 거. 그걸 꿈꿨어요.
행복스럽죠. 아무것도 내 이름 잘 모르니까 아무것도 그래가지고 좀 배웠으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와가지고 뭐 내 이름째라도 참 알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내가 다 알아볼 수 내 앞에 있도록 들어오는 건 다 하지 뭐. 내 앞에 들어온 건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우고 싶어요. 어린 손자 손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주 좋죠. 할머니랑 달리잖아요. 할머니요, 제 팀이에요. 신나요. 열심히 해서 앞으로 남은 인생 또 배움의 길로 간다는 것이 즐겁고 또 배워서 또 잘 써먹으니 좋고 또 앞으로도 즐겁게 살면 좋겠습니다. 일을 하시느라고 힘드실 텐데 할머니가 자랑스럽습니다. 엄마 너무 자랑스럽고요. 존경스러워요. 건강이나 정신력이나 다 충분히 6학년 졸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욕도 강하시고 또 학교에 오면서 굉장히 활기차졌고 재밌어 하시고 아주 행복해 하세요. 그래서 6학년까지는 무난히 졸업 맡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전희롱 여사님 화이팅! 네, 화이팅! 화이팅! 힘찬 파이팅과 함께 본격적인 운동회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겨룰 종목은 밀고 당기는 재미가 있는 줄다리기. 청군, 홍군, 한치의 양보도 없는 열전이 펼쳐집니다. 팽팽한 접전 속 치열한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승리의 여신은 전희록 할머니 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니 그런데 유독 할머니 품에 안겨 이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친구가 있으니 바로 할머니의 절친 같은 반 형우군. 좋아요. 뭐가 좋은 게 있을까? 할머니랑 같이 놀고 같이 점심 먹고 공부 같이 하고요. 뭐 과자도 갖다 주고 사탕도 갖다 주고 이래서 잘 먹고 잘 놀고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할머니들하고. 올해 할머니들과 함께 입학한 동급생 형우군. 어르신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절친이자 예쁜 손주입니다. 이번에는 운동회의 꽃 개주. 어르신들은 이 성화봉송 주자로 참여해 경기의 시작을 알립니다. 스릴 넘치는 경기엔 응원으로 승리를 기원하는 어르신들. 어르신들의 응원 덕분일까요? 박진감 넘치는 질주가 펼쳐집니다. 네, 할머니들이 아이들 잘 챙겨주시고요. 손주처럼 되게 잘 돌봐주시고 챙겨주시고 예뻐해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도 할머니들을 엄청 좋아하고 할머니들이 혹시 농사일 때문에 안 오시는 날 있으면 할머니들 안 나오셨다고 엄청 서운해하고 그러거든요. 할머니들이랑 공부 되게 열심히 잘 생활하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한편 운동장 한켠에선 음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산골학교 운동회는 아이들과 주민이 함께하는 그야말로 마을잔치. 아유, 근데 뭘 이렇게나 많이 준비하셨대요? 오리구이가 있고요, 삼겹살 있고요, 그리고 닭강정이 있어요, 그리고 과일. 신나는 밥 터뜨리기로 운동회에 피날레를 장식하는 아이들. 와, 그리고 고대하던 점심시간. 운동을 열심히 했던 학생들과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여 행복한 한 끼를 먹습니다. 함께해서 더 즐거운 한 끼의 행복. 아니 그런데 매년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나요? 학부모님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를 해서 아이들에게 주는 게 저희 방림초등학교의 전통이기도 하고요.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학부모님들과 어떤 화합을 도모할 수 있어서 매년 이런 자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신나는 노래자랑. 가족끼리 노래도 부르고 즐거워요. 방림초등학교 노래자랑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엔 방림면 주민들의 끼와 열정을 만나보는 가족 노래자랑 시간. 뜨거운 열기가 교실을 가득 메웁니다. 너무너무 즐겁고 가족이랑 한마음 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즐거운 오늘 하루였습니다. 최고령 새내기들의 열정 넘치는 무대도 빼놓을 수 없죠. 때론 어린 동급생들과 화음을 맞추고 때론 가족과 함께 행복을 부르는 노래자랑.
이런 시간이 있어 어르신들은 지금 이 순간 행복합니다. 큰 딸도 오고 작은 딸도 오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잘했다. 우리 어르신들 강림초등학교에 입학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의 나이가 없듯이 배움에도 늦은 때는 없습니다. 평생 못 배운 서름 떨치고 만학의 꿈을 펼치고 있는 전희록, 박고희, 박경순 어르신. 어르신들의 열정 응원하고요. 6년 후 졸업식 때 뵙겠습니다. 소원이 뭐 난 이거 배워가지고 내 이름 잘 쓰고 그저 내 앞에 들어오는 그 글씨 같은 거 다 알고 뭐 계산하는 것도 다 알고 이거 소원인데 아주 끝까지 내가 사는 동안은 아주 끝마무리까지 하고 싶은데 이제 내가 아니까 모르는 사람 글씨 잘 모르고 그러면 가르쳐주고 싶어요. 저는요 6학년까지 다니고 싶고 건강하면 남인데 좋은 일도 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네, 진짜 마을잔치 같은 정겨운 학교 운동회 현장 잘 만나봤습니다. 학부모들이 준비한 맛있는 음식부터 또 가족 노래자랑까지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가능한 운동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올해 1학년이 될 세 분의 할머니들도 졸업하는 그날까지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학교 생활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전국시대는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한 주도 활기차게 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